겸재정선의 세아세계는 정선이 평생에 살았던 그 당시 사람들이 내가 사는 이 조선 땅 정말 아름답고 정말 내가 사는 게 자랑스럽다. 그거를 겸재정선이 완성했고 이번 전시의 중심을 만들었다. 저는 겸재진경산수화의 위대한 화합이랄까 성과랄까 이런 걸 한 두 가지, 세 가지 이렇게 드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금강전도와 인왕제색도죠. 겸재정선의 그 우리 땅을 그리는 화법 제1번으로 꼽을 수 있는 게 제가 보기에는 합성화법이에요. 합성화법이요. 그래서 금강전도를 보면 이게 지도적인 요소도 있고 이제 그걸 회화적으로 성공시킨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맨 아래 장안사 비홍교, 네, 장안사. 맨 꼭대기 금강산의 주봉인 비로봉까지 네. 금강산 1만 2천 봉을 한 화면에 가득 쭉쭉 내리그은 선묘로 이제 표현하고요. 바위산을 감싸고 있는 토산을 또 미점으로 처리했죠. 장안사, 표운사, 정양사 산 이름들도 다 알 수 있죠. 금강대, 향로봉, 비로봉, 중양성, 일출봉, 월출봉, 그다음에 혈망봉. 그다음에 재밌는 게 저기 금강산 내금강에 묘길상이라고 하는 부처님이 맞습니다. 계시잖아요. 그죠? 부처님. 부처님도 표시를 해놨네요. 그다음에 보덕굴이라고 하는 네. 그 바위에 15m짜리 이 구리기둥으로 세운 절집이 있는데 그것도 잘 표현해놨고요. 산들은 다 연못으로 돼 있죠. 전체를 한 화면에 잡아서 하늘에서 내려다본 것처럼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새 눈으로 봤다. 조감도 혹은 우리가 부감법 이렇게 얘기하죠. 예전에는 솔개화법이라고 솔개화법. 예, 그렇죠. 드론화법이 되겠죠. 그죠? 네, 드론화법. 드론이 없었던 시절 겸재는 새 눈으로 상상해서 부감해서 이 금강산을 그린 거죠. 이 그림은 금강산하고 완전히 또 다른 느낌인데요. 이 그림은 인왕산 주봉 바위의 모습을 짙은 목으로 이렇게 표현해서 선의 그림이라면 이건 또 면의 그림 같은 그런 느낌을 또 주죠. 인왕제색, 인왕산에 소나기가 지나간 장마철 직후에 개인 모습을 담은 그림이고요. 겸재가 76세 때 노익장을 과시한 그림입니다. 금강전도는 겸재가 우리 땅의 가장 아름다운 장소를 찾아서 유람한 네. 그런 기록이라면 인왕제색도는 자기가 살던 데에서 한 계절의 한 순간을 포착한 그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아랫집이 저는 겸재집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눈에 본 대로의 인왕산하고 닮았구나 생각하게 해주죠. 겸재진경산수화가 합성하고 변형하는 것을 중심으로 삼다가 말년에 와서 내가 살던 곳에서 본 인왕산을 정말 드디어 눈에 본 대로 닮게 그리는 우리 진경산수화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겸재정선이 가장 먼저 그렸다고 전해지는 금강산의 진경인 신묘년 풍악도첩에 대해서 선생님 말씀을 좀 듣고자 합니다. 이 화첩은 겸재가 현재까지 남긴 그림 중에는 제일 연대가 빠른 그림, 현존하는 첫 그림이다 이렇게 거론이 되죠. 이 화첩은 열세점으로 꾸며졌는데 금강산을 들어가는 입구인 피금정에서부터 시작해서 단발령에서 본 금강산을 그리고 금강산의 내금강, 외금강의 명승을 그린 화첩이죠. 겸재가 아직 붓 맛이 완전하게 들지 않은 약간 서른 맛인데 그런 서른 맛이 주는 촉이 그 겸재 정선이 우리 땅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잘 보여주죠. 우선 이 그림은 그림 제목을 썼잖아요. 단발령 망 금강산. 단발령이 금강산 전체 1만 6천 봉을 볼 수 있는 지점이죠. 겸재 일행이 금강산을 조그맣게 그려져 있는 장면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거기 이제 겸재 일행은 가마를 타고 올라갔나 봐요. 아주 사막군자 힘들었어요. 단발령을 강조해서 금강산을 작게 그렸는데 차츰 단발령을 줄이고 금강산을 크게 그리는 그런 방식으로 또 변하죠. 이 그림을 보면 장안사부터 비로봉까지 중요한 봉우리 이름과 사찰 이름들을 아주 깨알 같은 글씨로 써놓고 있죠. 글씨가 보입니다. 바위산을 에워싸는 토산을 미점으로 짙은 목으로 그리고 쭉쭉 내리 그어서 표현한 걸 볼 수가 있죠. 이 그림에서 30년 뒤에 겸재가 이제 금강전도 회화적으로 이제 변화시킨 그림이죠. 실제로 이 산의 모습이 구도도 더 안정적으로 변한 것 같아요. 이 변화 속에서 이제
바로 금강전도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까 봤던 금강전도가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게 되겠군요. 36세 그린 금강전도는 붓을 한 손에 한 자루를 들고 그렸어요. 그에 비해서 70대 와서 그린 그림은 붓을 두 자루를 들고 그렸어요. 어떻게 두 자루를? 한 손에다가 붓을 두 자루를 쥐고 이렇게 쭉쭉 그은 거죠. 이렇게요? 네. 오. 그래서 이제 친구인 관아제 조영석이 네. 겸제한테 물어보죠. 왜 붓을 두 자루 갖고 들고 그리냐? 산의 모습이 닮아서 그렇게 두 자루를 들었냐? 빨리 그리려고 두 자루를 들었냐? 빨리 그린 게 아니었을까요? 빨리 그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닮은 모습도 있고. 음. 그래서 겸제는 36살 이후에는 대부분 한 손에 붓을 두 자루를 들고 그림을 그리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작품이 겸제정선이 비로봉을 그린 작품 중에서 가장 대표작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아마 비로봉 그림 중에 비로봉을 가장 크게 과장한 그림이죠. 네. 금강산은 잘 알다시피 이제 불경에 화엄경에 나오는 산 이름이죠. 금강이라고 하는 건 이 다이아몬드를 얘기하잖아요. 맞습니다. 그 화엄경의 주 부처가 비로자나불이죠. 그래서 네. 비로봉이 이제 금강산 주인공인데 이 그림에서 또 유난히 이제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게 양필법이에요. 아까 예. 말씀드렸던 그 붓길이 나란히 이렇게 가고 있죠. 이렇게 같이 떨어지네요. 예. 한 붓과 또 다른 붓의 농담 변화도 주어가면서 이렇게 양필법을 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대단한 사람이네요. 어떻게 붓 하나 저는 들고 하기도 어려운데. 과장화법이 이제 우리 땅을 그리는 진경산수화법의 중요한 또 포인트가 되겠네요. 해약전신첩은 겸제가 1712년에 그렸던 그 해약전신첩은 사라지고 36년 후에 다시 만든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금강산 여행은 늘 관동 팔경하고 같이 네, 그렇죠. 엮게 되죠. 그래서 금강사군첩이라고도 했고 해산첩이라고도 불렀고 그랬죠. 피총석정은 해금강의 가장 전령이죠. 주상절리의 육각형 바위들을 쭉쭉 내리그었는데 두 자루의 먹이 같은 먹이죠. 툭 쳤네요. 예. 끝 뿌리 부분까지 다 나타나 있죠. 오. 그리고 이제 소나무도 옆으로 눕혀서 짙은 먹을 했는데 역시 붓을 두 자루로 그린 나란히 평행한 필선들을 볼 수가 있죠. 이 공간은 정선이 평생에 살았던 장동 지역, 지금의 옥인동, 청운동 지역의 아름다운 경치들을 보여주는 작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작품인 장동 팔경첩을 좀 보시면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동락정도. 동락정은 지금 저 멀리 예. 대각의 그 남근바위가 있죠. 예. 여기 있네요. 계곡은 옥인동 계곡이죠. 청풍계. 예. 아마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대은암 지역 지금 경복고등학교 뒤쪽, 청와대 뒤쪽, 청와대 뒤쪽. 예, 그쪽에 있는 취미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폐허된 경복궁 너머로 보이는 네, 남산의 모습. 그리고 요즘 굉장히 핫한 지역이 하나 나왔네요. 예. 수성동이죠. 수성동에 건너는 다리를 기린교라고 하죠. 기린교. 바로 이 기린교를 토대로 해서 돌다리가 발견이 돼가지고 그 아파트를 철거하고 수성동을 복원하면서 지금 수성동 계곡이 아주 최고의 인기 지역이 돼 있죠. 안 그래도 저도 이 동네를 살았기 때문에 이 동네에서 이 수성동 계곡을 많이 봤는데요. 돌다리 보니까 굉장히 좀 작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발견이 됐을까요, 사실은? 6.25 직후에 그 사진이 하나 나와 있었고 예. 그 돌다리를 주변에서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아파트에 가려져 있던 부분을 다 드러내고 음. 인왕산으로 올라가는 그런 계곡의 아름다움을 잘 복원해 놨습니다. 겸제정선이 양천이 현령이 돼서 그리고 그 현령된 중간에서 놀았던 뱃놀이, 그 뱃놀이 중에서도 아름다운 전령들만을 모아가지고 그린 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작품은 뭐 너무나 잘 알려진 경교명성첩에 나오는 작품입니다. 제가 그래서 사실 이렇게 뱃놀이 하는 모습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둥글게. 약간 둥글게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지금 서울의 제일 핫한 동네죠. 그렇죠. 강남 압구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송파진 예, 신천동에 있는. 신천동에 있는. 그래서 겸제가 이 강남이 이렇게 발달하리라고 예상을 했는지 그 점을 강조해서 그렸어요. 한강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치를 즐길 수 있는 곳
이 압구정이었고 지금 우리가 한강은 신천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송파강이었어요. 송파 쪽으로 송파강. 흐르는 그런 강이었는데 두 개의 그림을 비교해 보면 여기 초록색을 많이 썼죠. 겸재가 채색 화가로서도 훌륭하다 이런 거를 잘 볼 수가 있죠. 송파나루가 있고 송파나루에 관아터가 있고 그 오른쪽 끝에 네. 집이 한 채 보이죠. 네네. 그게 이제 그 삼전도 비각 삼전도비가 여기 있었군요. 산 능선에 나무가 나 있는 이 네네. 산이 대모산이고 이 대모산은 통일신라 시대부터 이 산성이 있었던 곳이라고 그래요. 변하기 전에 한강의 모습을 잘 느끼게 해주죠. 이번 공간은 겸재정선이 문인화가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문인화가의 그 공간입니다. 이 작품은 사실 이제 여산초당이라고 해서 그 중국의 장치성의 여산에 있는 백거의 은거 생활을 그린 작품인데 저희가 아는 문인화는 막 채색이 없고 되게 먹으로 그리고 그런 작품인데 이 작품은 좀 더 특이한 것 같아요. 겸재는 그런 문인화풍의 수묵을 기반으로 하면서 또 여기에 이제 여름 분위기를 내기 위한 초록색들을 얹었죠. 그다음에 초가는 노란색으로 칠하고 백거이가 앉아 있는 초당에 그 난간은 또 빨강색을 칠하고 네. 그다음에 연못에 흰 연꽃과 초록색 연잎 밑에서 동자가 음식이 된 물건을 이렇게 지고 가는데 보자기가 또 빨간색이고 그래서 색채 감각을 이렇게 초록색의 전체 분위기에 빨강색의 그 보색 대비의 감각을 잘 살린 그림이죠. 또 이 그림은 이 근경 언덕에 소나무 지금 5그루가 보이는데 네. 원근감을 쫙 잘 내고 있죠. 예. 동남 변화로 네, 이런 화법을 적절히 구사해서 반원의 구도 안에 백거이가 은둔한 처사로서의 시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잘 담고 있죠. 호암미술관 입구에 딱 들어서니까 온통 매화밭이에요. 호암미술관이 매화 벚꽃으로 유명한 미술관이기도 합니다. 그 마침 이제 매화를 보고 오니까 매화 그림 몇 점이 이렇게 눈에 드네요. 예. 그래서 이 매화는 이제 임포라는 문인이 매화를 부인 삼았다죠. 예, 매처학자라고 얘기했죠. 예. 학을 아들 삼아서 좀 이런 인생도 괜찮은데. 저 너무 부럽습니다. 봄에 눈이 내린 사이에 매화가 핀 모습을 담은 그림이죠. 우리 땅을 그리는 형식하고 자기 예술 세계를 이렇게 같이 섞어 발전시켰죠. 겸재 1세기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하나가 있죠. 이 공간은 사실은 사천 이병헌과 겸재 정선의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두 사람이 너무 친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같은 서촌에 살면서 너무 친했는데 어쨌든 이 그림이 이제 그 증거죠. 시와 상간. 예. 사천 이병헌은 당대 최고의 시인으로 꼽혔고 네네. 겸재 정선은 당대 최고의 화가로 그쵸, 꼽혔는데 예. 이병헌하고 이 겸재 정선하고 이렇게 서로 마주하고 시와 그림을 구상하고 있는 아직 그림을 그리지 않은 상태, 시를 네. 짓지 않은 상태의 맞습니다. 그림입니다. 겸재 정선한테 보낸 편지를 보면 시는 간장에서 나오고 예. 그림은 손끝에서 나오니까 누가 더 중간인지 모르겠다. 힘든지 모르겠다. 화가들한테 그 얘기하면 야단 맞죠. 사천이 시를 보내면 겸재가 그림을 그리고 네. 겸재가 그림을 그리면 사천이 또 시를 시를 쓰고 쓰고. 했던 화첩이 지금 예, 전시되어 있죠. 맞습니다. 둘러 간의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공간에 한번 마련해 보았습니다. 어쨌든 한번 보시겠습니까, 선생님? 그래서 이 이병헌이 시를 보내오면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리고 했던 화첩 열점이 전시되어 있죠. 남산 그림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동작진 네. 그림도 있고요. 이 작품 한번 보시죠. 예. 이거 아주 겸재 그림의 기념비적인 그림이죠. 예, 저희도 숨겨진 명작으로 생각하고 이 두 점의 작품을 저희가 이번에 특별히 최초로 함께 전시하게 됐습니다. 영광임술첩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연강임술첩이 지금 2점 알려졌는데 서동파가 적벽부를 노래한 660년 뒤인 임술년을 맞아서 네네. 겸재 정선이 양천 현령을 부임받아서 근무한 지 한 2년 정도 된 시점이래요. 그때 이제 관찰사인 홍경보, 그 다음에 연천현감, 신유한 네. 이 세 사람이 같이 상령의 우화정에 모여요. 우화는 소동파의 적벽부에 나오는 표현이죠. 우화경선 어깨에 날개가 달려서 신선처럼 신선의 나라로 가고 싶다는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이제 그 두 그림이 함께 발견이 됐는데 겸재 정선이 이 그림의 내력에 대해 썼는데 소동파 적벽부, 전적벽부죠.
관찰사가 우리도 10월 보름에 우화정에서 만나자. 연천 현감하고 시인 현감하고 화가 현령을 불러서 놀이를 하면서 소동파는 고생했을 시절, 예, 유배했던. 살았던 시절의 선유도 보름 뱃놀이를 네네. 즐겼는데 우리는 지금 관료로서 하니까 우리가 더 좋다. 뭐 이런 미담. 내용을 발문으로 썼죠. 아, 그러네요. 그 그림을 살펴볼까요? 예, 이쪽에서 한번 설명해 보시겠습니다. 연천, 연강의 그 상류에 우화정이라는 정자예요. 이 그림은 이제 풍경화이면서도 대단히 그 세세한 인물들의 기록화적인 요소를 또 보여줘요. 그래서 여기 지금 경기관찰사가 두 곡을 수령을 불렀어요. 아, 여기 있네요. 겹제정선하고 네. 신요한이 이제 관찰사에게 절하는 장면이에요. 아, 그러네요. 그때 관찰사는 겸제보다 10년 어린 나이였어요. 그래도 높은 벼슬이니까. 예. 과거 급제를 했으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양반들이 이제 행정선으로 타서 이제 본 배로 옮겨가지고 이제 그 연강을 따라서 쭉 내려오면 어디에 닿냐면 연천에 닿아요. 예, 연천에 웅현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그 웅현에서 배를 내리고 여기 이제 주민들이 횃불을 들고 나와서 환영하고 술과 그 풍류를 즐기는 장면으로 마무리를 하죠. 그 아래 웅현계람에 낮에 출발해서 이제 밤에 도착하니까 보름달이 떠 있죠. 다리 떠 있대요. 예. 중국의 고사를 조선의 현실에서 시연해 본 예. 걸로 진경산수화의 신령의 모습과 자기들이 거기서 살았던 네네. 행위의 그런 세세한 모습을 잘 조화시킨 그림이죠. 조 선생님 혹시 1,000원짜리 가지고 계세요? 1,000원짜리요? 예, 잠깐. 여기 있습니다. 이 1,000원짜리에 그려진 그림이 이 화첩에 있죠. 아, 예, 그러네요. 맞습니다. 예. 계상정거도라고 네. 하는데 어쨌든 이 계상정거도가 이 1,000원짜리에 그려져서 이제 겸제정선이 이제 국민의 화가가 되겠다 아, 생각했는데 강연 다니면서 보니까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서화첩의 표지를 보면 퇴우 이선생 진적. 이 퇴는 퇴계 이황, 우는 우암 송시열을 네. 하죠. 이 화첩은 회암서 절요서. 네. 그래서 이제 회암은 성리학을 완성한 주자, 주희를 말하고 주희가 방대한 주자 대전을 쓰고 그거에 이제 서문. 네. 또 그 서문도 기니까 그걸 이제 압축한 글을 퇴계가 썼어요. 퇴계가 쓴 회암서 절요서를 장손에게 물려줬는데 그 장손의 외손자가 이걸 또 물려받았고 홍효영이라고 하는 외손자가 박자진에게 이제 물려줬죠. 그 박자진이 이황의 친필을 받아서 우암 선생을 찾아가서 퇴계 글씨를 감정받는 장면. 멀리 무봉산이 보이고요. 무봉산은 지금 수원? 광교 지역에 있는 고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동탄 예, 쪽에 맞습니다. 이제 옮겨 예. 있죠. 겸제정선 집안이 네. 그 외손 외가로 이렇게 예, 좀 맞습니다. 전통이 이어졌으니까 외손자한테 주시오. 이렇게 해서 이제 겸제정선이 받아서 계상정거도를 그린 거죠. 지금은 도산서원이지만 도산서원의 공부방에서 회암 절요서를 쓰는 장면을 첫 장면으로 그렸네요. 이 화첩이 겸제네 집에 오니까 이제 겸제정선 자기 집을 그렸어요. 본인의 집 인곡정사. 인곡정사라고 해서 거기에 이제 사천이병의원이 평을 써줬죠. 아마 겸제가 그린 이 진경산수 중에 먹의 농담이 가장 부드러운 그림. 예, 굉장히 좋더라고요. 중간먹과 엷은먹을 잘 쓴 그림 중에 하나예요. 네네. 예. 점제 문인의식을 보여주는 최고의 작품이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느덧 전시의 마지막입니다. 겸제정선의 그 회화세계는 이후에 민화라든지 그 지도라든지 그 다양한 분야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이 작품을 준비했는데요. 작품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고 마지막 인사를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이 지도는 1800년 전후의 지도지만 한양 도성도의 그 흐름을 보면 1750년 네. 영조 후기쯤에 와서야 도성 지도가 이렇게 펼쳐진 그림으로 나와요. 그 전에는 찐빵 형태로 이렇게. 달걀 형태의 그림이었다가 이렇게 펼쳐지는데 그러면서 이제 겸제정선의 필법이 이 한양 도성도에 관산, 백악, 인왕산, 낙산, 남산 이런 산 표현과 산에 나 있는 솔밭들 이런 게 겸제화풍을 이렇게 따르고 있죠.
겸재진경산수화는 어떻게 보면 금강전도가 보여주듯이 지도처럼 시작해서 예술적인 회화적인 그런 산수화로서의 완성을 네, 맞습니다. 진경산수화라고 하는 형식을 취하게 됐고, 그 다음에 그 영향은 여러 화가들에게 미치면서 동시에 이 도성도 같은 우리 조선 지도를 그리는 방식에까지 영향을 미친 거죠. 겸재정선의 위대함은 그 당시 사람들이 내가 사는 이 조선 땅 정말 아름답고 정말 내가 사는 게 자랑스럽다라고 네.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문화 사료죠. 그거를 겸재정선이 완성했고 이번 전시의 중심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작품을 설명해 주시고 작품에 숨겨진 의미까지 말씀해 주셔서 전시를 기획했지만 잘 몰랐던 것까지 많은 저에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미술사학자로서 최고의 영광스러운 전시를 기획했고 또 정말 잘 구현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예.